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봉이 김도호입니다. 자, 2019년 1월 10일 황금봉이 골든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중 이슈와 시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은 어제 원래 빠졌던 걸 다시 다 회복하고 오히려 더 큰 지수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방향성을 위쪽으로 좀 안착하는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시장 역시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캔들 패턴이 나오고 방향성을 좀 위쪽으로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사태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을 조금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태가 약간 조금 잠잠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미국장이 상승을 보여주고 우리 시장 역시 조금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쪽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이란 쪽에서 격추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잠재적인 리스크, 기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잠재적인 리스크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보수적인 필요가 있다. 단기 대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짧게 수익을 실현하면서 다시 빠졌을 때 재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 들고 계신 종목들이 오늘 수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수익을 일부 실현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코스피 같은 경우 저항 버팀목이 오늘 일단 22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잡아서 2260포인트 정도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전 추세적으로 봤을 때 고점 자리에 좀 돌파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저항은 받겠지만 재차 돌파 시도가 있을 때 돌파가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지는 217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고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어제와 동일합니다. 위쪽으로 720포인트까지 좀 크게 열어놓고 아래쪽은 660포인트, 657.8포인트가 정확한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를 지지해주는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통해서 시장을 잠깐만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수 역시 방향을 확실하게 틀어주면서 최근에 왔던 요 패턴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때 샛별 도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패턴이 이전에는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완성이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위쪽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보여진다. 저는 이런 걸 루트 패턴이다 라고 해서 떨어지더라도 이 중심대를 지지받으면서 갈 수 있는 흐름이다, 추가적으로 쌍바닥, 엉덩이를 드는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패턴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270포인트 좀 높죠. 이전 직전에 대한 고점은 돌파를 할 것 같고요. 이 직전에 떨어졌던, 우리가 10월달에 큰 하락이 시작됐던 자리, 이 구간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260포인트 요 자리 정도를 생각해보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셔야겠던 이 구간대 한번 왔다가 저항받고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재차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흐름 똑같습니다. 어제 끌고 내려갔지만, 개파락이 아니고 끌고 내려갔지만 아주 깊은 하락을 한 번에 회복하면서 역시 똑같은 패턴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들고 역시 위쪽에서 도지를 만들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 하락의 중심폭을 좀 잡아주면서 떨어지더라도 지지해준다면 엉덩이를 드는 쌍바닥 패턴을 단기로 만들면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판단하시고, 아래쪽으로 여기를 지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8포인트 이 정도 되겠죠. 여기 정도를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657포인트대 정도 되겠네요. 이 포인트만 지지해준다라면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여기서 조정을 주지 않고 바로 가도 이상하지 않는 흐름이다. 대외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바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골든픽 종목을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든픽 종목은 일단 수소전기차입니다. 수소전기차. 제가 앞서 계속 방송에서도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올해 2차 전지와 수소차, 조정폭이 굉장히 올해 시간 조정이 좀 많이 있었고, 그 시간 조정의 폭이 끝나서 변곡점이 돼서 위쪽으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 보여줘야 할 시기가 됐다라고 했는데, 오늘 일단 상승을 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수소전기차가 올해부터 20만 시대를 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에서 밝혔고 우리나라에서 밝힌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단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수소의 미래가 2020년에 달렸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흐름이겠죠. 흐름이
2020년대 방향성을 확실하게 자리 잡아둬야 앞으로 꾸준한 시장에서 안착을 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니까요. 올해 2020년대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전기차에 조금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보여지는데,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냐라고 볼 수 있는데 풍국주정, 대우부품, SP혈셀 이렇게 저는 이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좀 제가 생각하는 기대주로 보는데,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수소, 말 그대로 수소 생산, 뭐 충전소도 많이 있지만 충전소에 들어가는 게 그 말 그대로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연료를 생각하면 그 수소, 말 그대로 수소인데, 수소를 생산하는 자회사 쪽에서 생산하는 수소, 거기에 모멘텀을 갖고 있고, JNK 라는 종목도 있지만 저는 조금 풍국주정이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뭐 실적적인 측면도 있고 풍국주정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정회사로서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우부품은 수소차, 말 그대로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서 좀 어울리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판단해 대우부품을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우부품이 이 수소차 상승 때 풍국주정과 같이 상승을 보여줬고, 뭐 유니크라는 종목도 있지만 대우부품이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잘 나왔었기 때문에, 뭐 조정도 깊게 잘 나오지만 탄력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돼서 가지고 왔고요. 실적은 점점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P혈셀입니다. 이 종목은 연료 전지입니다. 전지 쪽, 수소 연료 전지, 뭐 전기 쪽 관련해서 굉장히 모멘텀이 최근에 굉장히 세계 최초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P혈셀을 좀 뭐 신규주긴 하지만 바닥권을 좀 확인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모멘텀이 이어져서 최근에 상한가 갔을 때부터 해서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국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유니크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유니크를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풍국주정 역시 큰 상승의 흐름 2017년대 나와주고, 수소차의 흐름이 2018년 말부터 해서 크게 나왔었죠. 파동이 아주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 가두리 안에 갇혀서 추세를 수렴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이후에 변곡이 생겼지만 정확하게 그때 만들어지기보다 이전에 좀 미리 선반영 개념으로 움직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오늘 일단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최근의 흐름에서 여기 고점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렇게 수렴 형태를 보여주다가 돌파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위쪽으로 봤을 때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해도 이런 식으로 확산의 영역에서 지금 추세 이탈 이후에 올라가고 있다. 저항대는 이 변곡 구간을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냥 그 근선이 아니고요. 18,5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여기서 하루 만에 끝날지 안 끝날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으로 충분히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가 좀 아래, 오늘 저가 자리 보긴 하지만 17,000원 초반대가 중요한 가격인데, 이 자리를 좀 유지해 준다라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하지만 좀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번쯤 더 눌러주고 엉덩이를 드는 쌍바닥 개념을 만들어주고 가는 게 좀 더 확실해 보인다 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나는 중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좀 더 기다리시면 되고,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분봉으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몸통의 큰 몸통의 중간값 자리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아래쪽인 저점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후장의 일시적인 반등을 한번 생각해보는 전략에서, 오히려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때 분할 매수 들어가다가 오후장이 반등이 안 나오고 흘러내린다? 그럼 그때 손절을 짧게 가져가면 된다. 지금 가격대는 괜찮아 보이고요. 12%대인데 손절은 한 6%대인 오늘 볼 때 6%대는 너무 낮네요. 너무 낮고 6%대보다는 8%대, 7%대 정도 되겠네요. 손절을 한 17,300원대 부근, 이 부근으로 잡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단기, 지금 조정폭을 조금 깊게 가져왔지만 상승 때는 오히려 돌파도 나올 수 있고요. 좀 짧게 본다라고 하면 3%대의 단기 수익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 18,500원대, 300원대 단기 수익도 나올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 한 30분이나 뭐 1시간 간격이 좀 크네요. 한 30분 간격으로 천천히 보면서 매수를 들어가서 오후장의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봐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대우 부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부품 역시 같이 볼 수 있는데, 대우 부품은 조금 천천히 올라와서 꾸준하게 상승을 조금 더 큰 상승을 보여줬죠. 상승을 조금 흐름이 템포가 조금 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봉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우 부품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지만 좀 더 깊게 하락을 보여주는, 이전에 워낙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의 큰 상승이 2018년 때 있었기 때문에 수소차의 흐름에서는 요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요 흐름을 볼 수 있고 수렴 형태를 가고 있는데 방향을 잡아줬다. 그 중심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 2,300원 초반대가 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300원 초반대 부근에 접근에 유효해 보이고요. 손절은 좀 짧게 잡을 것 같으면 한 2,200원 정도로 짧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본다라면은 대응이 가능해 보인다. 2,200원 초반대가 한 61선 자리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서 수소차 흐름을 같이 한번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중기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흐름이고, 얘는 쌍바닥 나와 있지만 여기서 수렴해 나가는, 단기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수렴해 나가는 패턴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니까 중기적으로 역시 가격대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가격대가 지금 현재 얘기했던 그 가격대 부분일 것 같습니다. 2,2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체크하셔가지고 떨어지는 눌림에서 좀 대응하는, 짧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P혈셀입니다. SP혈셀 같은 경우는 저는 차트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위쪽으로 최근에 상장이 작년 10월달에 있고 올해 계속 하락하는 수소차 흐름에서 상승을 보여줬지만 저점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건 신규적 특성이라고 보고, 1년 6개월 이후에 저점을 만들어줬다라는 거, 1년 저점 나왔고 6개월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이 안에서 저점 확인할 수 있는 큰 상한가 시세, 세계 최초의 모멘텀을 가지고, 역시 연료전지 쪽이었습니다. 모멘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닥도 이 위쪽에서 올라왔다가 이 하락 2차 하락 2번 정도 빠져줬기 때문에 수렴 형태를 보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수렴 형태 보여주면서 추세 돌파가 나오는 과정에 있다. 말 그대로 여기 고점에서 수렴 형태를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가서 점점점 하락 추세 중이지만 수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구간만 돌파해서 넘어선다라고 하면 좀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 SP혈셀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한 26,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한 24,000원 정도 되겠네요. 24,000원 후반대 정도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좀 매집성으로 대응을 해본다라면 긍정적이지 않나. SP혈셀은 이 수소차 모멘텀이 2020년 내내 자꾸 들락날락 2차 전지, 수소 연료전지 모멘텀은 계속 나타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장단, 리듬만 잘 맞춰서 대응한다라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혈셀은 현재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수 관점은 17,000원 초반대 정도, 17,000원 이 정도에서 1차 매수 접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대응하신다라면 손해보다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연속적으로 반등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은 보수적인 자세를 조금은 가지면서 대응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시장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전략으로 한번 2020년 때 좀 변동성 큰 시장을 잘 공략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국봉이 골든픽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